아, 예. 요새 좀 인간관계로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게 뭐 있어요? 잘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대충 만나면 돼요. 가는 놈 가고, 오는 놈 오고, 뭐. 그럼 뭐 걱정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어.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그럼 내가 좋은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내긴 했는데, 이대로 저 뜻대로 계속 행동을 하면은, 앞으로도 만날 좋은 사람도, 좋은 인연도 놓칠 것 같아서. 그런 인간들은 별로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지. 그 독재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있어라. 이거 독재 아니에요. 왜 독재를 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지 왜 독재를 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벌써. 제 실수로 떠나는 것 같아서. 뭐라고? 제 실수로 인해서. 무슨 실수를 했는데? 집착을 한다거나? 그래, 그러니까 집착 안 해야지. 지금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그 집착을 해서 떠났으면 앞으로 집착을 안 해야지. 그렇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하고 대화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져가지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으나 처음부터 어떤 여자가 딱 와가지고 니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다가오면 좋겠나. 시간을 두고 가면서. 그래.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가면서 만나다가 정이 들면 연애도 하고 뜻이 맞으면 결혼도 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목표 딱, 니 내 여자다, 딱 찍어가. 이래 접근하면 상대가 그 부담스럽지. 그래서 저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좋다. 내가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끊으려고 올림픽에 보니 10초에 뛰는 놈도 있더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다고 10초에 뛸 수 있나? 아닙니다. 그래.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목표가 적당하냐가 중요하지. 자기가 어떤 TV 탤런트 전국적으로 유명한 여자를 찍어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연애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내줄 사람은 보내줄 수 있는데 왜 자기가 보내? 저 건방지다 진짜. 그 사람이 알았어 가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연인 관계에서 있는 거고, 이제 직장 관계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장이야?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인데 자기가 누굴 보내? 사장을 보내? 아니요, 그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냐, 안 맞는 상황에서도 계속 같이 부딪히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래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살려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도 있고 없으면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살려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도 떠날 때는 보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면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 원하는 대로 다 돼? 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어. 원하는 게 다 될 수 없는데 원하는 게 다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떠나면 괴로워. 이게 애별리고요. 미운 놈은 무조건 헤어져야 돼. 근데 이게 안 헤어지면 원증회고라 그래. 괴로운 사람하고 만날 인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인연. 사랑하면 헤어지게 돼 있고 괴로우면 만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게 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미운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는 괴로움이 되나 안 되나? 안 되고, 싫은 사람 떠나는 거는 괴로움이 되나 안 되나? 안 돼.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안 돼. 좋아하는데 헤어지는 인연이 되거나 싫어하는데 만나는 인연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괴로움, 한문으로 애별리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날 인연, 원증회고라 그래요. 이거는 특별히 뭐 인연이 잘못돼가 아니라 4가지 중에 2가지는 문제가 안 되고 2가지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 안 괴로우려면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수 있는 거다.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예, 알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자. 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봐라. 내리세요. 개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어. 이 다 틀리는데. 이해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 좋아한다 하지만 그 사람 날 싫어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상대가 나 좋다 하고 상대가 나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나 없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니까 웃기지. 내가 강아지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강아지를 좋아하네? 이렇게 접근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예쁜 고양이를 어떻게 네가 싫어할 수 있나?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하는데 넌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나는 싫어하는데 넌 날 좋아할 수도 있고, 나도 싫고 너도 싫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뭐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나하고 다르구나. 이거 그냥 지내면 돼. 지가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오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럼 인연 따라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저는 이 면발이 굵은 우동은 싫어해요. 내가 뭐 먹기 싫다가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잔치국수 있죠. 면발이 아주 작은 거. 그건 같은 밀가루인데도 소화가 돼. 그럼 오늘같이 이래 바쁜 날 휴게소에 잠시 들어가지고 5분 내지 10분 만에 빨리 먹든지 못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밥 시키고 된장찌개 시키고 이럴 수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뭘 먹어야 된다? 우동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잔치국수가 휴게소마다 다 있으면 얼마 좋을까? 없는 거요, 없어. 있는 휴게소가 드물어. 그리고 오늘 오다가 내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못 먹고 우동을 사 먹고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짜증 내야 되겠어. 우동이라도 먹고 온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것도 저녁에는 아예 못 먹고 점심 때 겨우 오다가 그걸 한 그릇 사가 둘이서 나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한 그릇씩 먹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음식을 먹다 남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 굶어도 괜찮고 또 국수라도 먹는 게 다행이고 거기 잔치국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뭘 못 먹었다, 뭐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대 불평불만하다 사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그냥 직장에 나가고 동료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화면으로만 배웠다가 이렇게 직접 배우니까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저는 그 보살행을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무주상보시를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굉장히 막히는 길에서 끼어들게 하는 차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분의 처지는 얌체였는지 아니면은 길을 몰라서 생긴 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보살의 마음으로 그 틈을 무주상 보시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선행이
준법을 하고 있는 내 뒤에 있는 많은 차들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제가 그 네팔에 그 산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순수해서 제가 이제 낑낑 들고 갔던 초콜릿이나 그 카라멜들을 나눠줬고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도 잘 안 닦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탕을 줌으로써 충치를 일으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그 무엇을 파는 분들을 보면은 보살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끼어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짜증이 나면 그거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건 이해 부족이에요. 아, 급하구나. 어떤 급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해서 짜증이 안 나야 돼. 이게 이제 수행이고. 그러나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는 이 사람 이렇게 쭉 줄 서 있는데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용인을 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겠구나. 그럼 자기는 짜증은 내지 않대 차를 딱 붙여가 못 들어오도록. 네. 너무 명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창문을 열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얌체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얌체인지 정말 급한 사람인지 우리가 현실은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면 해결이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도 그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짜증은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끼어드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요? 아니. 네팔에? 아니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 네팔의 네. 사탕을 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같이 있습니다. 그걸 줌으로 해서 아이들 이빨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를 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그게 한 번 받는 거는 애들에게 굉장히 기쁨인데 이게 이제 3번, 4번 반복되면 어떠냐면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등산객에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성지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아이들은 자기들 때는 잘 노는데 줌으로 해서 구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 가서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에게 안 주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인색한 나를 보고 두 번째 그걸 반성하고 주니까 이제 거지되는. 그러니까 시골에 갔을 때는 아무도 애들이 구걸을 안 하는데 항상 관광지에서만 구걸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의 상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 작은 이런 내 심리적 위안이 아이들을 구걸자로 만들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으면 베풀지 않는 건 내 잘못이니까 베풀어야 되고 그 베푸는 것이 구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어때요? 부작용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 두 개가 결합해가 나온 게 지금 인도의 수자타 아카데미. 베풀지 않고 있는 나를 반성해서 베풀어야 하고 그러나 그 베푼 것이 구걸이 되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병원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다가 애들하고 만나 얘기 나누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초콜릿 하나 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빨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관광지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멀쩡한 아이, 이제 구글자를 만들기가 쉽다. 애가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얘기 나누다가 하나 주거나 안 그러면 뭐
밥을 먹다가 옆에 오니까 하나를 먹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괜히 가다가 불러 야야야 이쁘다 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는데 그게 나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뒤에 사람 떠오르고 뒤에 사람 끊으면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오거나 할 때 늘 우리 옛날에 미군 부대 차 뒤로 다니면서 헤이껌 하고 뛰어다니듯이 이제 이런 거를 만들 위험이 있다. 그래서 관광지에 아이들 교육에 좋은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주의하고 정말 안 됐으면 다른 방식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번에 인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저는 인턴직을, 인턴 일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인턴 일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2달 동안만 하는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긴 하시던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어떤 할 일이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걱정도 되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려고 용기 있게 손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네. 예. 그게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고, 걱정 안 한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직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에 다니면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아무 데도 안 다니면 안 불러도 돼요. 그러나, 저에게 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인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달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매 일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욕심이라 그래요. 아이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2달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도 편안하고 연결될 확률도 높고 그래요. 2달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2달도 감사하다. 2달도 감사하다. 2달이 어디고 아이고 2달이라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불안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죠.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뭐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일들은 사람과의 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별로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은 말은 듣고 아니면 안 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도 연애 때부터 굉장히 서로 성격이 강해서 이제 본인 주장이 강해서 싸움이 많았는데 이제 뭐 신랑한테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 또 주변 분들과 약간의 사소한 일만 있어도 제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끝나고 나면 참 후련한데 그 일을 생각하면 내년 어머님 회갑도 지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밝게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 오늘부터 욕 좀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욕을 안 얻어먹으려니까 긴장이 되지. 욕을 막 좀 얻어먹자. 배짱 있게 나가면 돼. 제가 욕 그러고 좀 얻어먹으면,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자꾸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니까. 자꾸 절하면서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고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욕 많이 얻어먹는 건 좋은 거예요. 욕 얻어먹을 때마다 명이 팡팡 길어지니까. 그래서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이건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고?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절을 하면서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아, 네. 절을 자꾸 해야 돼. 그걸 자꾸 그런 생각하면 나중에 신경쇠약 걸려. 신경쇠약 걸리면 그 정신분열증 생기고 그러면 자기도 괴롭지만 애들한테도 안 좋아. 네. 여기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욕을 얻어먹 기꺼이 그냥 다 욕할 일이 있으니까 욕하겠지, 그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네. 감사합니다. 네.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절을 많이 해야. 틈나는 대로 절을 많이 해야 돼. 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절을 많이 해야 돼. 제가 스님의 주를 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서 읽고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솔직히 공부가 재밌고 봉사활동도 재밌고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지국촌 공상회라는 그 봉사단체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정말 그 링겔을 맞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도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한테 마음을 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스님의 주제를 책을 읽은 이유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어떤 이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질문이 여지가 좀 불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남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되는 거, 사랑이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살피면 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대로 살면 되지. 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건가? 자기 욕심인가? 이걸 살펴라고 가르치는 게 주례사거든요. 그것마저도 사실은 보면 다 제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인 줄 알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 이거를 상대를 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는 게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미워하면 지금 미워하는 줄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지금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상대를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서 알고 싶으면 물어서 알면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죄도 아니고 모르는 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착각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모르는 게 뭐 많이 아는 척 착각하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틀렸는데 틀린 줄을 모르면 이제 이게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내가 좋아서 지금 하는 짓인가,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짓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일 때 상대를 고려 안 하고 내만 좋다고 하는 짓일 때는 내가 사랑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주나 하지만은 나는 좋아서 하지만은 상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를 내가 억지로 하게 되면 상대에게서 비난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좋아해 해가 따라다니는데 그건 내가 좋은 거지.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지. 그 여자는 싫다는 거예요. 싫은데 맨날 따라다니면 이제 성추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결국은 젊은 총각이 처녀가 총각을 사랑한다 하면 거기에 사랑하는 무의식이 뭐예요? 우선 신체가 건강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갖춰진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까름하고 내 생각이지 상대를 고려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지금 다 복잡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여기에 내가 좋아서 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기적일 때 이기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면 상대가 이기적인 것을 용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기적이면서 내가 헌신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기적인 것을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거 안 일어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지금 뭔가 지 마음에 쏙 드는 거라지 못 만났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캄보디아에 지금 봉사를 간다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이 남을 도와야지 하고 가지만 내 살아온 까르마 아까 되겠지만 내 까르마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이 습관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자기가 보면 되죠. 꼭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싫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거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들이 몇 명이 돼요. 싫지만은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 심부름도 가기 싫지만은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 갔으면 마음에 썩 안 내키더라도 내가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럼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해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좋아해서 해주냐 내가 싫어해서 해주냐는 상대한테는 별로 중요 안 해요. 나한테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면서 하면 내가 즐겁고 싫어하면서 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네 인생이 즐거워지려면 좋아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못 내면 자기가 살면서 힘들죠. 뭐. 괴롭지 뭐. 그래서 그건 자기 문제지.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자기 문제가 뭐 다시 질문을 해봐요. 근데 그때도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제 캄보디아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불쌍하고 솔직히 좀 불쌍하다는 마음을 느껴서 안 되는데 애들이 좀 불쌍하고 솔직히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 얘를 진짜 정말 내가 내가 만약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은 한국에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만큼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함을 느꼈어요, 도와주면서. 근데 제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때는 저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제가 걔네들을 진짜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는 날 제가 애들한테 캄보디아어로 나 내일 한국에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친구들끼리 막 뛰어놀고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신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링겔을 맞았어요. 캄보디아에서 병원에서 정말 그 자원봉사 하다가 땀도 많이 흘리고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링겔을 맞고 근데도 제가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저보고 NGO 단체 선생님께서 저보고 쉬라고 하는 거 저는 또 몸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아 나 간다고 저는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했었어요. 애들한테 그 말은 안 통하지만 한국말로 아 진짜 내가 가더라도 정말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나 만나러 와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아들 딸처럼 챙겨줄게 막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했어요.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언어가 안 통하도 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마음만 알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애들끼리 막 뛰어놀고 막 얘기도 안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진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아 나 얘네들한테 애틋한 감정도 있었고 진짜 한국 떠나면 얘네들 가면 정말 슬플 것 같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는데 애들이 또 오더라고요. 저는 애들 그때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땀 봉사자 애들한테는 막 여자애들한테 막 안기고 막 뭐 가면 안 된다고 막 울고 이러는데 나한테 와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교육봉사 할 때도 저는 정말 성실성의껏 애들 가르치고 진짜 애들하고 맨날 레슬링하고 놀아주고 쉬는 시간도 없이 저는 애들 막 레슬링 제가 또 등치가 좋다 보니까 애들이 막 레슬링하고 달라붙는 거 막 애들 레슬링하고 놀아주고 막 맨날 막 그 같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저는 쉬는 시간도 없이 짖지도 않고 놀아줬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전했던 마음에 비해서 이게 오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란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를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 전공이 너무 좋아요.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그 다음에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하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정말 성실성의껏 마음을 줬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일에 또 실증을 느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직장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경험이 아주 잘했는데 연애해 봤어요? 예, 해봤는데 다 짧게 연애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좋아하듯이 어떤 여자를 내가 그래 좋아했다가 여자 반응이 그렇게 애들 반응처럼 시큰둥하면 자기 큰 충격받겠다. 몇 번 그렇게 충격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하나를 통해서도 이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좋아할 때 그 아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게 아니다는, 그 아이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불쌍해하고 내가 보고 불쌍해서 도와주고 내가 좋아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이 즐거웠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기뻤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대가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좋아라도 해라든지 가거든 눈물이라도 흘려라든지. 근데 이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 먹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니까 지금 기분이 딱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살이 이어지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애들이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분 좋아했는데, 그때 만약 애들이 반응을 안 해줬으면 자기는 처음부터 그 아이들에게 정이 안 갔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반응을 해오니까 자기가 더 요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는 열심히 해주면 더 큰 반응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에 반응이 그 자기 간다는데 그 애들은 뭐 가는 건 네가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도에서 지금 학교 운영하는데 저런 봉사자들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냥 누워있는 환자, 예를 들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루 와서 도와주면 하루 와서 도와준 만큼 도움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딱 와가 정을 주고 마치 한국에 데려가가지고 공부 시킬 것이 해놓고 한국에 와서 살아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걔들을 도와줬는데도 걔들이 반응이 없는 것 이상으로 걔들도 봉사원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이 정을 줬는데 어때요? 돌아가고 소식이 없이 정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경험을 오래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고아원에 가보면 가서 막 선물도 사가고 막 가가지고 막 아무리 해줘도 애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애들이 알아요. 내가 고아원 애들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말이었는데 뭐라고 나보고 얘기했냐. 그때 내가 법사를 했어. 법사님 그래. 왜? 오늘 우리 3번 놀아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문객이 3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원이 돼가지고 사진 찍고 놀아주고 놀이를 오늘 3번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많이 해줬지만 애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루에 그것도 무려 몇 번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굉장히 이게 애를 써야 겨우 반응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많이 줘요. 한 번 왔다가 가고 한 번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 때문에 그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 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별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갔을 때 그런 걸 유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간호사 출신이 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왜 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밖에 약을 안 주고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막 기존에 했던 방식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이 엄청났어요. 왜 이걸 제대로 안 해주냐고. 그래가 막 벌려가지고 막 사업을 크게 벌리고 막 약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준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좋아하지만은 더 달라 그러잖아요. 줘봤어요. 계속 더 달라 그러지. 그 다음에 약을 줬는데 안 먹고 갖다 버려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이런 인간들을 왜 도와주냐고. 그래서 한 달도 안 되고 보따리사 가버렸어요. 3년 한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가면 사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요. 기대 심리.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해내놔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사죠. 물건을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넌 돈으로 보상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고 여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봉사로 많이 사랑해주고 대신 돈으로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걸 갖다가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죠. 이 거래를 하죠. 이 거래에 손해났다고 싶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무주상보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주상이라는 거는 뭐 내가 뭘 주고 이름을 안 썼다. 봉투에 이름 안 썼다. 이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기대하는 마음. 내가 설악산을 좋아한 것은 실망이 없습니다. 내가 동해 바다를 좋아한 것도 실망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바다 좋아하니 바다 니도 날 좋아해라. 산 니도 날 좋아해라. 이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좋아할 때는 반드시 거기로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했으니 네가 은혜를 알겠지.
가장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사랑이라 그러죠. 그것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은 거기에도 대가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가장 계산이 심한 게 남녀관계예요. 연애나 부부, 결혼이 연애가 조금 덜하고 부부간 결혼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선보러 다니는 거 온갖 조건 따지는 그게 뭐예요? 그거 지금 집 살 때 좀 어떻게 사게 살까, 물건 살 때 어떻게 좀 사게 살까 하는 것보다 10배 더 하나 잡아가 평생 뜯어먹으려고 지금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살아보니까 살 때는 잘 샀다 싶은데 써보니 이게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본인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 꽤나 좀 한다. 미리 알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내가 좋았어. 항상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애가 낳아라 그러니까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좋아서 애를 낳았고 애가 이거 먹여달라 저게 먹여달라 해서 먹여준 거 아니잖아. 내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사 먹이고 저것도 사 먹이고 이 옷도 입히고 저 옷도 입히고 이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애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애를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좋아라고 애 없으면 허전하고 애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다. 애를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애는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과보를 청하죠. 그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가지고 논 애를 먹이죠.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것도 갖고 놀았다고 이게 다 대가를 바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때 문제가 없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네 키운 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부모 정은 모르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그래 해주는 게 마치 우리가 공기에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거 공기 고마움 모르잖아요. 이건 태어났을 때부터 저절로 쉬었던 거고 물은 저절로 마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엄마가 해주는 건 그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인식체계 안에 원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서 다른 애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애는 지보다 더 잘해주거든. 그럼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는 자식이 컸을 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안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성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 이걸 경험해 보지 않고도 미리 알아서 자기 경험화,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 아이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청해가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갔지. 가서 내가 해줬지. 모욕도 시켜주고 레슬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내가 해준 거지. 내가 좋아서 그냥 닌길 맞아가면서 그냥 죽기 살기를 한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참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 아이들로부터 내가 뭘 줬다 하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돌아오니까 지금 실망이 오고 그 실망을 하게 되니까 진짜 준다는 게 뭔가 사랑이 뭔가 이런 자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작용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모르는 데서 오는 문제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게 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이것이 우리 고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뇌, 괴로움의 핵심이고 미움의 핵심이 된다. 그러니 내가 미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살려면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할 뿐이다. 내가 좋아서 했다. 내가 뭐 설악산 좋아하는 거 산이 좋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냥 좋아한 거고 바다도 내가 좋아서 좋아한 거고 그 여자도 내가 좋아했을 뿐이다. 그래서 다만 사랑할 뿐이다. 다만 좋아할 뿐이다. 이게 이제 무주상보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이제 사는 게 좀 편하죠.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자기가 그냥 할 뿐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청년이 자기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서 좋았죠? 예, 아주 좋았어요. 네, 그 떨어져 사는 언니네 식구가 다 저희 집에 놀러를 왔는데요. 그 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나 이렇게 행동이나 그게 저한테 다 이렇게 제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 표현하자면 막 이렇게 입에서 도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저는 그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의 그 말이나 그게 너무 상처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제가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세게 말을 하고 저희 엄마, 친정 엄마한테도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 정말 쥐잡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딱 오면 벌써 저는 공기가 막 집안에 막 눌리는 느낌이 들고 언니한테 제가 막 찌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언니랑 많이 싸웠으면서도 제가 그 언니한테 항상 쥐어 박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이렇게 보면서 불법이 기시키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바로 딱 오거든요. 그럼 하는 니는 그 모양이니까 이렇게 딱 돌아와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다음에 또 말을 못 하고 근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언니를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면서 또 저희 언니는 또 저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저는 또 자꾸 피하고 싶고 막 저기 이민이라도 갚으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돌아서면 또 미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언니가 저한테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니한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언니 또 관계가 좀 정말 그 화목한 자매처럼 될 수 있는지. 네. 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언니를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 언니가 많이 외롭구나. 언니가 친구가 없구나. 외로워서 나한테라도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뭐 사랑이고 뭐고 뭐 이런 걸 떠났어.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자기가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이 좀 허전하구나. 아이고 내라도 좀 말상대가 돼줘야 되겠다.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아이고 언니가 참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저래 마음이 허전해서 성격이 그러니까 누가 친구 될 사람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니를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 이러면 나한테 나쁜 소리만 듣겠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만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언니를 보는 내가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언니를 내가 편안하게 봐주는 거는 그런 언니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내라도 친구가 좀 돼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내세요. 그런 상을 볼 때. 이 볼 때마다 마음을 자꾸 그렇게 내면 언니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편안해지면 오히려 이런 탁달도 적어져요. 도망을 가면 자꾸 따라옵니다. 착 달라붙으면 자기가 오히려 멀리 가요. 그게 이제 인간 심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악을 쓰고 쫓으려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이해하는 쪽으로 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아들의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명의 아이들 속에 유독 한 명의 아이가 눈에 띄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작은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와서도 눈에 밟힙니다. 그전에는 다녀오면 그쪽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잊고 생활해 왔는데 어제부터 많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째야 할까요? 그냥 그 아이가 특별히 좋으면 좋은 대로 특별히 도와줄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 계시는 분 저도 평등하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 조금 더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편애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감정이 어떻게 똑같겠어? 부처가 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정이야. 음식을 채려왔는데 어떻게 맛이 똑같겠어? 요건 맛있고 요건 좀 더럽고 요건 좀 짜고 요건 싱겁고 이런 게 다 있지. 그러나 맛있다고 그것만 먹고 딴 걸 안 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라. 그것처럼 사람들이 다 눈에 쏙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준거 없이 그냥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다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눈에 탁 들어오는 애가 있죠. 당연히 어디를 가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였습니까? 애광의 애들 60명 데리고 소풍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70명 중에 유독 한두 여자애는 막 스님 하면서 내 손목 붙들고 붙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녀. 그런 애도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 그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그 아이만 딱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것대로 좋은 건 좋은 거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과일만 뭐 눈에 밟히니까 데려가다가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간 원래 목적대로 평등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정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톡 100% 같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또 조금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마라. 지나치게 되면 이제 불평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눈에 특별히 밟히는 애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고 또 이름을 꼭 붙이려고 그래요. 전생에 또 어떠됐다 그래 설명해 줄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눈에 밟히면 특별히 애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낳은 자식의 인연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끊으라 그러지.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인연을 맺으려 그래.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줄 뿐이지 특별히 애정적인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굴레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인연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인연의 줄이 닿는 거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것은 절제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유산을 3번 정도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네. 이분에게 제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가장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스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결혼 이민자여가지고 또 옆에 이렇게 좀 외로워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혹시 무슨 말을 왜 해줘서 위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옆에 밥을 사줘요. 그럴까요? 밥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줘요. 내가 말로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같으면 그럴 때 무슨 말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 저는 자기 같으면 자기가 그런 저 경우를 같으면요? 당했을 때. 그냥 기다려주는 거요. 지켜봐주는 거. 그런데 뭐 자기도 지켜봐주면 되지. 그런데 혹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 스님께서 좀 더 저에게 현명하게 좀 더 그분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신경 꺼라고 얘기해 네, 주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스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 얘기 들어주고 밥 있으면 밥 사주고 내 경험 있으면 내 경험 얘기해주면 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건 없어요. 그게 굉장한 욕심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이나 잡아주고
아이고 힘들지. 그냥 이러면 되지 뭐 어려워. 네. 자, 잘 들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네. 재미는 있었지만 좀 길었죠? 근데 시간에 내가 딱 맞춰서 끝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못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이래요. 그래서 인생살이란 건 늘 우리가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진행하지만은 결과는 예측대로만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씩 수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당장 목표 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까 안 나을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원래보다는 내일이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 조금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지면 가족관계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면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해지면 결과적으로 건강도 좋아지고 이래 되는 거지. 수행하면 건강 좋아진다. 가족 화목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하면 내가 조금씩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지면 이런 다른 세상 일들도 좋은 쪽으로 갔으면 갔지 나쁜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